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온 여성, 문 앞에 놓인 상자를 발견합니다. 상자 안에는 머리띠가 들어있었는데요. 그런데 선물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준 건지 또 어떤 목적인 건지 알 수가 없었는데요. 대체 의문의 선물을 보낸 사람은 누구인 걸까요? 자, 가족분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입니다. 사건. 자, 이 의문의 선물 이 관련 내용은 뒤에서 전해드리고요. 자, 먼저 남편의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보자는 40대 여성으로 결혼한 지는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남편이 이 제보자에 대한 집착이 심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의심하고 추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남편이 정말 이상하리만큼 여성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고요. 친구들하고 만나서 예를 들어서 남편 욕을 좀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에 대한 뒷담화를 하면 그날은 더 이 여성에게 난폭하게 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폰이 고장이 나서 이 여성이 수리센터에 폰을 맡겼어요. 그런데 직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폰에 해킹 앱 깔려 있는 거 아시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라는 겁니까? 예. 다 너무 놀랐죠. 그래서 해킹 앱이 깔려 있다고요? 그러니까 네, 이 해킹 앱이 설치돼 있으면 다른 휴대전화에서 고객님의 통화 내역도 알 수 있고 문자도 할 수 있고 사진도 다 알 수 있고 공유가 되는 앱이다라고 알려줬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겁니까? 네,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여성은 그날 바로 따져 물었는데요. 그런데 남편은 미안한 기색도 없이 순순히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불법적인 업체를 통해서 해킹 앱을 설치하고 그것도 약 1년 동안 휴대전화를 엿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주 뻔뻔했다고 하는데요. 내가 남편인데 휴대전화를 보는 게 대수나면서 네가 당당하면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여성은 당장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남편의 폭력이 두려웠다고 하고요. 가까운 지인들에게 고민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20년 정도 오래 알고 지낸 대학 선배가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법 관련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줬고 또 여성은 남편을 고소한 뒤에 이혼 소송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자, 20년 지기 법을 좀 아는 대학 선배의 도움으로 무사히 이혼 소송을 시작했는데 자, 그런데 다른 고비가 또 찾아옵니다. 이거는 선배가 문제였습니다. 이혼 소송을 시작하고 나니까 선배가 갑자기 돌변해서 밥 한 번 먹자, 술 한 잔 사줄게 이렇게 불러내더랍니다. 근데 어쨌든 고마웠어, 그냥 감사하다라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선배가 뜬금없이 이 이혼 소송 마무리되는 대로 나랑 재혼하자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했더니 아니 그럼 그냥 내가 너를 이유 없이 도와줬겠냐라고 선배는 나오는데 사실 이 사연자분은 한 번도 정말 이성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오래 알고 있었던 선배일 뿐이었고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선배는 사실 그 선배가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너무 놀라서 그냥 저는 이런 상황 모르겠다. 근데 선배가 막 안 도와주고 재혼을 안 할 거면 이 소송에서 불리한 증언을 하겠다라는 식으로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냥 선배와의 인연을 끊었다라고 합니다. 와, 나와 재혼을 안 해주면 너 후회할 거야. 실컷 다 도와주고 나서. 야, 자, 그런데 네. 며칠 뒤부터 이제 앞서 백다희 아나운서가 프리젠테이션 했던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의문의 선물. 자, 여성이 퇴근하고 집 앞에 오니까 상자가 하나 있는데 그 상자를 딱 열어보니까 머리띠가 있었던 겁니다. 처음이 아니에요. 그제는 손장갑, 어제는 간식거리가 들어있는 상자가 계속 있었어요. 얘 누가 보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 찝찝하죠, 당연히. 그래서 다 버렸다고 하고 얼마 뒤에 이웃집 아주머니가 찾아와서 그 혹시 뭐 별일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왜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제 새벽에 어떤 남자가 집 앞에 있던 걸 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상자를 아마 놓은 것 같은데 특히 그 여성 집에 기착대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인상착의를 좀 물어보니까 바로 누구? 그 대학 선배입니다. 그 도와줬던 여성이 참 너무 놀랐고 집주인한테 사정을 설명하고 바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자, 이사를 가서 그 뒤로 아무 일도 없었으면 저희한테 제보를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최근 무슨 명령이 신청됐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성은 스팸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며칠 뒤에 이사를 한 여성의 집 앞으로 한 남성이 서 있었는데 바로 그 대학 선배였습니다. 이 꽃다발까지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고요. 깜짝 놀란 여성은 집 주소를 어떻게 알았냐고 따졌지만 이 선배는 묻는 말에 대답은 안 하고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매달렸다고 합니다. 와우. 알고 보니까요, 이 선배가 여성에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걸었고 이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사간 집 주소를 확인했던 겁니다. 그 선배 피하려고 이사를 했어요. 근데 이사한 집까지 쫓아와가지고 꽃다발을 건네면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근데 민사소송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소송을 사실 허위로 그 어떤 빌미를 만들어가지고 소송을 걸었는데 이게 너무 어처구니 없게 처음에 선물을 집에 가져다 줬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져다 놓은 거 그 선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소송이 시작이 되고 나면 어쨌든 민사소송 절차는 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이 제보자분이 이사를 가고 했으니까 민사소송 절차를 좀 남용을 해서 이사간 집 주소까지도 알아내는 방법을 이 사람이 썼던 겁니다. 아, 이런, 야, 그렇군요. 자, 그러면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허위 소송을 걸어서 집 주소를 알아낸 이 남성, 스토킹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느냐라고 하셨는데, 야, 진짜 박 변호사님. 자, 일단 이게 주소지를 이렇게 아는 방법, 사실은 법원에서 이제 주소지 모르고 재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보정을 해줍니다. 보정 명령을 내려주는데 아마 그것을 이용한, 뭐 제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아마 법률사무소에 종사하는 변호사나 뭐 이런 직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까 법을 아는 선배라고. 그게 아니고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리고 사실은 이건 잘못되면 큰일 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제도의 어떤 맹점을 이용해가지고 주소를 좀 알아낸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봤을 때는 이 모든 게 스토킹 관련된 법률 위반 여지가 있고 이 남성이 했다는 증거가 좀 확실하다 그러면 스토킹 처벌 특례법에 따라 가지고 접근 금지를 시킨다든지 또 주소를 알게 된 부분도 어쩌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뭐 업무 방해죄라든지. 그래서 법적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사안은. 양 변호사님, 그 스토킹으로 아무튼 이거는 고소 가능하죠, 이 정도면? 스토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왜냐하면 처음에 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소송이랑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했고요.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럼 막연하게 정말 아무나 사람 찾는데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실까 봐 충분히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처음에 소송이 정상적으로 시작이 됐었어요. 그때는 이 사람 주소도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고 인적사항도 다 알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마구잡이로 아무 사람이나 뭐 법원에 소송 걸어가지고 이렇게 알아낼 수 있고 그런 절차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거 오해하시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경우라면 충분히 추가 고소를 통해서 뭐 박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집행 방해 같은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교수님, 아무튼 참 요즘에 스토킹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저는 이 사람 정말 준비된 스토커인 것 같거든요. 이 여성을 뭐 정말 좋아했거나 진작에 생각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스토킹해야 되는 사람이라 뭐 선물 머리띠 주고 손장갑 주고 간식 갖다 주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 여성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가스라이팅을 해서 스토킹을 시작한 건데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진실의 마음이 아니고 누군가를 스토킹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여성이 아니었어도 또 다른 여성에게 이 타겟이 됐을 것 같아요. 이 스토킹의 여부도 반드시 좀 알아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정말 무섭다, 너무 싫다, 지금 많은 말씀 주고 계시네요. 네, 박연숙님, 요즘은 가까이 지내는 선배도 믿지 마세요라고 하셨고요. 승승장군님은 저런 집착이 범죄를 부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박이님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마음은 범죄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